전화 인터뷰 요청이 와갖고 깜짝 놀랐네. 한 10분만 하기로 하고 김성수 TV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1시간 20분을 네. 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김성수 선배가 정기적으로 하자. 그래서 고정으로? 네, 고정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을 걸었죠. 음. 나보다 말 많이 하면 안 한다. 유튜버에 말 많이 하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정청래, 안진걸, 김성수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방송하기 좀 어렵다 그랬더니 네. 본인이 자제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많으셔갖고 그런 거고 난 정말 간략하게 대답했어요. 간략하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길게 뭐 얘기할 필요 없이 설명할 필요 없이 송명훈 작가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봅시다. 예, 송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밤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밤에 방송을 하고 계신 게 좀 대단하시네요. 사실은 잠이 안 와요, 요즘. 그건 잠이 안 나이가 올 정도로. 들어서 그런 거죠. 저보다 뭘 조금, 그 시사 핑계를 대고 그러세요? 저보다 좀 어리시다고 또 이럴 때 또 확실하게 또 젊은 피를. 한 살 차이인데. 자, 오늘 코스피 2330선까지 물러났습니다. 네, 사실은 2300선도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끌어올라갔고요. 사실 개인이 다 이걸 받았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이 다 이탈을 했는데, 이 외인과 기관은 실제로 이탈해서 돈을 하락하는 장에서도 돈을 꼼꼼히 버는 것 같더라고요. 공매도로. 아무래도, 네, 지금 그 경정권 이전부터 예, 지난 한 4개월 동안 예, 대한민국 공매도 그 추세를 보면 예, 개인이 한 10% 미만 그 네. 정도고요. 예. 기관하고 외국인이 40% 이상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원래 이게 불공정 게임이거든. 개인은 3일이면 털어야 되는데 예, 얘네들은 무기한으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번에 들어와 있는 공매도 세력은 싱가포르에서 들어온 세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저 MB의 저수지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의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아주 종횡무진 그 공매도를 무지막지하게 쳐대면서 지난 한 5년 동안 얻어놓은 성과를 거의 한 50% 가까이 얘들이 깎아먹었잖아요. 4개월 만에. 근데 이 과정 중에 현재 이거를 감독해야 되는 기관의 장이 검사가 되더니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유시장 원칙에서 개입 안 하겠다고 했다가 예. 어저께 발표한 게 공매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매우 검사스러운 제안을 내놓은 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공매도 안 건드리겠다는 거죠. 야. 어차피 외국인을 어떻게 그 내국인 법으로 해갖고 예.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립서비스인 거죠, 결과적으로. 자, 송 작가님, 저 오늘 네. 송 작가님과 방송한 지 1분 만에 네,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풀려버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좀 진전시키면 여러분들이 제가 느끼는 이 공포를 함께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코스피가 떨어진 거는 정부 탓이에요. 솔직히 다른데 뭐 이유를 대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개소리고요. 그냥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외인과 쌍끌이 매도에 740선까지 추락한 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엄청 빠졌는데 더 많이 빠졌죠. 예, 더 많이 빠졌죠. 그런데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지금 경제신문들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업황이 우려가 돼가지고 코스닥도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소리 아닙니까? 100% 개소리죠. 예, 네. 실제로는 우리 송작가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송작가 TV도 구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수 TV 구독자라면 송작가 TV도 함께 구독해 주십시오. 자, 거침없이 탈중국 외친 윤, 제2 한한령 악몽의 중소비주 뚝뚝. 머니투데이가 도무지 참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해버렸고요. SBS도 지금
대중 선긋기 대통령 경제수석 발언의 주식시장 요동. 처음에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준비 없는 탈중국 선언에 주식시장 요동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경제수석이 주가를 떨어뜨린 발언을 갖다가 아무 그 어떤 제한 없이 그냥 해버렸다고요. 그거를 국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예, 나토를 따라가서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예, 낮 시간에 반팔 입고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면서 기념사진 찍고 있을 때 예, 그때. 그때 대통령 비서실, 그러니까 대통령 따라갔던 비서실에 네. 경제 담당관이 중국하고의 교역 부분의 감소를 각오하고 있다. 예. 중국이랑 교역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나토 회의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중국 제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대통령이 또 입으로 하나 확인을 더 해줘버린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건 이제 대놓고 미국 편에 서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척지는 경제 정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버린 거죠. 한양 트윈스님 감사합니다. 송 작가 사랑해요 그러면서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송 작가님에 대한 애정을 저희에게 이렇게 슈퍼챗으로 표현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레거시 미디어에는 지금 있잖아요. 중국과 연관지어서 이걸 해석하는 그런 기사들이 싹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쏙 빼놓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을 해가지고 글을 써놓고 있어요. 사실 이게 중국하고 연관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이 방송을 2시간에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주가 하락은 이제 시작의 전조에 불과합니다. 전조다. 네, 너무 무섭네요. 왜냐면, 너무 무섭네요. 네. 예. 왜냐하면 중국은 이제 말한 대로 한한령 정도 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철저한 경제 제재를 하겠습니다만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갑자기 뭐 관세를 때린다든지 무역을 일방적으로 중재하겠다든지 일본처럼 무슨 화이트 리스트를 들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파급에 앞으로 있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 보복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놓고 보면 예. 이건 대기업이 아닌 중소소비재 기업들이나 그동안 대중국 무역에 엮어져 있는 거의 모든 기업들 그리고 그쪽 안에서 파생되는 GDP 약 20%가 넘는 22%가 넘는 우리나라 GDP하고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그 중국의 보복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주식이 폭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특히 겁먹고 있는 거죠. 중국과 관련돼 있는 주식들은 계속해서 끔찍한 그런 겨울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지금 제가 아모레퍼시픽 오늘 6.47% 빠졌습니다. 네. 와, 6.47%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회사가 정말 비상에 걸리는 정도잖아요. 시총에서 수천억이 날아간 거죠. 수천억이 그냥 날아갔습니다. 네. 자, LG생활건강도 4.49% 빠졌어요. 거긴 또 단가도 되게 비싸요. 시총 그럼요. 가격으로 따지면 그것도 수천억이 날아간 겁니다. 수천억이 날아갔죠. 68만 원짜리 굉장히 우수한 우량주였거든요. LG생활건강이. 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엄두도 못 내보는 그런 해주죠. 예, 그런 고가주인데 날라갔어요. 자, 휠라홀딩스는 0.35밖에 안 빠졌는데 아무래도 그 미국과 유럽의 실적이 아직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좀 많이 빠져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안 빠졌지만 이제 낙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휠라가 중국에서 명품 취급받는 그런 대표 브랜드잖아요. 네. 이렇게 빠졌고 소비재들은 중국과 관련된 소비재들 다 빠지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빠졌어요. 신세계 INC도 빠졌고요. 신세계 푸드도 빠졌고요. 신세계 관련된 주식들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우리나라 GDP 가운데 그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 76%입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이 먹고 쓰고 1년 동안 생산하는 그 부가가치의 76%가 수출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수출입을 합쳐서 약 22%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만일 중국하고 이 교역 거래를 끝낸다고 하면 예, 우리나라 GDP 전체로 따져놓고 보면 약 15% 정도를 버려버리겠다는 거란 말씀이에요. 날라가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제품의 80%가 예, 반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렇죠. 중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해다가 지네가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예, 대기업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 파급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그 경제신문들이 이런 중국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의 무지한 공격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배터리 이런 걸로 돌렸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주된 제품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제품으로 그렇죠. 네. 수입을 해가지고 지네들이 조립해가지고 팔아먹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중국발 그 폭락이 그 반도체나 2차 전지까지도 다 포함해서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중요한 건 중국이 우리 걸 사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 걸 안 사면 지들도 못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사드 때도 예, 코로나 때도 그래도 우리 반도체는 괜찮았잖아 예, 라고 생각하는 얄팍한 생각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별도의 얘기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와 중심이 된 브릭스 그룹들과 예, 미국과 유럽이 돼 있는 그 기존의 G7 국가들이 예, 서로 경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각자의 공급망들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예,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쉽게 말하면 그동안 중국의 가장 큰 교역국은 미국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이 안 사주면 중국이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인데 미국의 스펙이라든지 법령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산 반도체나 부품을 써야 됐기 때문에 걔들이 갖고 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자기네들끼리 공급망을 구성하면 예, 중국은 물건을 좀 적게 만들더라도 예. 미국에는 팔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무역 방침을 바꿀 겁니다. 아니, 미국이 안 사도요. 사실은 네. 중국이 지금 교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미국의 기준을 갖다가 따르지 않기만 하면 팔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더군다나, 네. 뭐 동남아 쪽에도 얼마든지 시장들을 더 개척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서로 그 분업을 하면서 그 공존을 갖다 모색하기 시작하면 경제 블록 속에서 엄청난 시장 둘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중국하고 러시아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는 예, 미국과 유럽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의 6분의 1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분의 1. 예, 네. 근데 인구는 예, 대략 러시아, 중국, 인도가 합쳐져 있는 이 브룩스 그룹이 예, 전 세계의 60%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 전망은 그쪽이 높지만 예, 구매력이 현재까지는 미국이나 유럽 쪽이 높기 때문에 예, 중국이 그동안 과다 생산을 했죠. 그렇죠. 세계 공장 노릇, 전 세계의 70%의 물자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과다 생산을 해갖고 물건을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높은 달러 가격으로 싸구려 중국 물건을 사서 쓰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고 예, 중국은 그 시장을 독점함으로 인해 갖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던 거죠. 근데 이 균형 관계를 트럼프가 먼저 깼어요. 그렇죠. 미국이 먼저 깬 겁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계속 고심하고 있던 차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러시아가 등장을 했고 예. 러시아가 같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면서부터 러시아가 중심이 돼갖고 에너지 패권을 통한 예. 새로운 공급망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거래를 하든 중국과 브라질이 거래를 하든 일단은 달러로 돈을 바꿔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거래를 해야만 했어요. 이제는 기축통화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 경제 제재를 통해서 중국도 달러를 묶어버리고 예. 러시아도 달러를 묶어버리니까 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루블 하나 위에나를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오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안 팔래 라고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굶고 물건을 못 팔더라도 위에나나 러시아 돈 안 갖고 오면 니들하고 거래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순간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왜? 물건은 중국이 다 갖고 있고 생산 설비는 예. 예. 에너지는 러시아가 가스는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은 현찰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내 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니들이 안 되잖아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전쟁 빌미로 몇 개월을 막아버리니까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당장에 가스나 식량이나 상산품을 구해야 되니까 나 달러 없이도 거래하자라고 하는 저쪽에 가서 붙어버리는 국가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진짜 이 큰일이에요. 예. 전쟁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패권 단체하고 예. 기존에 있는 G7이 결국은 전쟁을 붙게 돼 있고 그 와중에 누가 거기에 합류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국가 경제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양이 드러나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섣부르게 중국과 러시아를 일종의 경제적 우방이었고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적자의 거의 뭐 8, 90%를 대주고 있는 국가였는데 그렇죠. 이러한 국가들을 지금 완전히 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예. 이미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아세안 예. 10개국 베트남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5년 동안 공을 힘들게 들여서. 닦아오는 예. 신남방 외교와 경제에 관련된 모든 관계를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네요. 그럼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디서 팔아요, 물건을? 지금 중국 시장이 약 1,200억 달러, 지금 많이 줄었어요. 1,7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 수준인 거고 베트남이 400인 거고 10개국을 다 합쳐서 1,000억 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놓치겠다고 하는 거는 둘 다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무려 우리나라 GDP의 40% 가까운 매출과 수입과 수출을 담당하던 경제 블록 두 군데를 예. 이미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정권이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이거 진짜 공포입니다. 그냥 실증적인 공포입니다. 이게 그냥 근데 손발을 말이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무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은 도대체 이걸 그냥 놔두고 있나요? 지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어떤 조롱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LG 생활건강 그 종목 토론방 들어가면요. 야,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은 없다. 멧돼지 사냥해야 된다. 융꼴통 등장. 곧 쌍바닥 찍으니 아직 손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바보 같은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 하야 운동 진행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들은 알고 있어요. 자, 아모레 주주들이 주축이 돼서 범국민 하야 운동 해봅시다. 간절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더니 그 밑에 하야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붙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멸공의 횃불. 이렇게 그 신세계 그 종목 토론실에서 신세계의 멍청한 짓을 갖다가 비판을
풍자로 하니까 그 밑에 돈 몇 푼에 나라 팔아먹으면 이완용 문재인과 뭐가 틀리냐 이러면서 이분은 보수예요. 보수인데도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은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과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송 작가님의 방송 그 분석에서 이들이 어쩌면 진짜 나라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싱가포르에서 자본이 들어온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한국의 기업들 갖고 주식 장사 가열차게 해가지고 목돈 챙기자. 그러니까 나라를 흔들어서라도 목돈을 챙기자. 이러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모골이 송연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이제 개미 투자자들을 비롯한 예, 이 서민들에 비해서 이 대기업들의 공포감이 아직 덜한 거는 예, 정책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 대기업들은 자기들 스스로 시장을 판로를 개척하고 그쪽 국가들이나 단체들, 기업들하고 다이렉트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제품들이 워낙 시장 점유율이 강하고 기술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에 우리가 무역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막히더라도 예. 현재로서는 우리 제품이 좋기 때문에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고 그 품질이 인정받고 있는 대기업들의 브랜드나 제품들은 흔들리는 게 덜하다는 거죠.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을 못하거나 뭐 베트남에 수출을 못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관계가 나빠지면 수입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건 안 그러면 팔겠죠. 예, 걔네들이 우리한테 파는 거는 진짜 서민들이 드는 생필품, 플라스틱 제품, 싸구려 공산품부터 시작해서 저가 식량과 목재, 수지까지 원재료에 가깝고 생필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갖고 끊어지면 아니 우리 물건 안 사가는 우리 물건 팔겠습니까? 저쪽에서 분명히 수입 규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뭐 우리가 반제품을 팔고 있고 뭐 예를 들어 소자라든지 이런 걸 팔고 있지만 그 소자를 만들기 위한 희토류라든지 일종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각종 가스들, 우리 뭐 요소수 사태에서 보신 것처럼 그보다 더 저렴한 공업 원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일단 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게 손발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한테 덤태기만 쓰면 중국이 우리 물건 왜 사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만큼 팔아주고 있는 게 있는 거고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목재나 인도네시아에서 또는 뭐 중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기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밀 같은 것들에 대한 수입이 끊어지게 되면요. 당장에 그 라면 공장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 야채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공산품류, 단순한 생활용품들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나 자본가들보다는 서민한테 먼저 오는데 이러한 충격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이런 겁대가리 없는 얘기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보니까요. 네. 이제 송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의 작전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재벌과 대기업은 또 법인세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버티게끔 하면서 뭐 사실 몰아줄 수 있는 혜택들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주식으로는 개미들 죽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뭐 상승 이런 걸로는 소상공인들 죽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이나 그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부터 들어오는 그 생필품 이런 것들 끊으면서 결국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삼중파도로 서민들을 착즙기에 넣어가지고 그냥 뽑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윤석열이 단독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민의 목을 조른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 지금 세계 경제의 추세와 패턴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자, 22일 날 파월이 미 의회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왜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웰이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음, 저물가 시대는 끝났다. 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보다 더 오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있는 이 인플레이션의 이 가격이 정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제를 꾸려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중국이 그동안 전 세계 생산품의 70%를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중국 제조업 안에서의 기대 이익률이 0.2%에서 3% 사이예요. 그러니까 음, 100원짜리 물건을 팔면 2전 남거나 많이 남아야 3원 남는 수준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상 달러를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외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기존에 국내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거의 노마진 세일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그 아. 덕분에 전 세계가 물건을 싸게 사서 쓸 수 있었던 그런 저물가의 시대를 20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거죠. 중국이 그만큼 희생을 해서 희생이라고 희생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보다 중국의 전략이 그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예, 어떻게 보면은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생산 공장이 돼서 예, 그걸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 전략 때문에 예, 결국은 전 세계가 이 혜택을 갖다 봤다. 그런데 예. 그거를 건빵님 너무 감사합니다. 송작가 TV 애청자이시라고 김성수 TV도 네. 응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그렇게 여태껏 작전을 써서 모든 그 나라들이 같이 혜택을 봤었는데 이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패권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이런 저물가의 혜택들을 끊어버리자. 아니죠. 중국이 먼저 끄는 거죠. 중국이 먼저 끊었다. 예, 왜냐하면 아, 저물가로 그동안 쭉 미국한테 채권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트럼프한테 엄청난 선물을 해주면서 돈을 줬는데 맞아, 맞아, 맞아. 결과적으로 이제 리쉐어링이라고 해서 자국 내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세 폭탄 때리고 맞아요. 미국 이게 중국에 대한 뭐 기술 보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경제 보복 조치를 지금까지 쭉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국은 트럼프를 몰아내고 바이든이 들어오면 기대하는 바가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제 친했던 사이도 있고 솔직히 오바마 오바마 때부터 때 예,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고받은 거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복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복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을 더 조였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예 러시아하고 중국을 경제적으로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도발을 미국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로 침공을 한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예. 세계의 공급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음. 우리 물건 어디에도 안 나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물건 못 줘. 라고 하면서 공급망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러면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지금 봉쇄령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정치적인 보면은 이유인 거죠. 미국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EU에 대한 동시에 보복, 경제 보복이 되는 거죠. 아하. EU 역시도 오히려 중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공급망 공세는 사실상 유럽하고 미국의 정말 씻을 수 없는 일종의 인플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물건값도 올랐지만 슈퍼에 진짜 물건이 떨어지는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서 급하게 분유 좀 주세요 해갖고 분유를 딸딸 끌고 가갖고 우리나라도 지금 우유값이 오르는 이런 사태를 지금 만들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공급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트럼프가 7월 달에 전화해갖고 좀 봐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받을 생각이 없어요, 중국은. 음. 왜? 러시아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중앙아시아하고 동유럽 같은 국가들한테 그쪽을 통한 공급망을 새롭게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중국이 물건을 안 주면 중국만큼 물건을 단기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 대상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국가들이 이번에 초대를 받았던 인도네시아나 또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투자인 베트남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야. 인도나. 왜냐면 그쪽은 이제 충분한 인구와 정치적 안정이 세력이 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구상한 거는 통일 한국을 통해 가지고 남북 교류를 통해 갖고 중국의 공급망을 통일 한반도에서 차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통해 갖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또는 러시아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까지도 우리 경제권 안에 끌어들여 갖고 저들의 경제력을 붕괴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친일파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쌓아놨고 미국이 가장 탐내는 한국을 인정해줬던 지금의 남북관계 공급망 회복, 그리고 우리 아시안 10개국하고 연결돼 있었던 긴밀한 경제 고리들을 스스로 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중국하고도 경제 교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에 팔면 되지, 유럽에 팔면 되지. 뭘 팔긴. 뭘 팔아? 거기는 그런 반제품을 팔아갖고 물건을 만들 공장 자체가 아직 생기려면 멀었고, 그리고 그쪽하고 거래를 몰아가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필품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자.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공장들이 일부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이 차원 안에서 중국하고 거리를 두고 지금에 있는 제2의 한한량이 세게 올라오게 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서민들로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쭉 이렇게 막 치달려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송 작가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나눈 게 아주 황금 같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지금 미국도 사실은 중국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통일한국이 돼버리면 이 통일한국 자체가 중국의 그 공급망의 일부를 떼갖고 오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결국 삼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 유럽, 그 다음에 한국과 뭐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이쪽,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삼극 체제를 만들게 되면 균형이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그렇죠. 했었다는 거지. 그걸 설득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통일 한국이 되게 되면 예,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대폭 줄이면서 맞아요. 굉장히 위협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예, 또 하나의 우방국을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 코 밑에 박아 넣는 거거든요. 목줄을 딱 죄는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계속 기술적인 지원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제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하고의 교역이 필수적인 거고, 러시아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됐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이 부분을 아주 공식화시켜서 빼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전 세계의 구도 재편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그야말로 G3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이재명 후보랑 하고, 예, 미국 대통령이 왜 그 취임 15일 만에 미리 번호표를 뽑아서 오겠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중국 애들이 먼저 만나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왔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중립적인 외교 관계를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양쪽에서 전부 다 손을 벌리면 어느 쪽도 우리한테서
좋다고만 하지 싫다고 말을 못할 입장인 거거든. 근데 왜 우리 스스로 한쪽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하냔 말이지. 그러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한마디로 지금 MB 계열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에 박아놓은 그 돈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싱가포르에 박아놓은 돈은 매우 그 협소한 수준의 돈인 거고요. 예, 예. 사실은 이렇게 통일 대한민국이 통일 한반도가 생겨나게 되면 제일 골치 아픈 나라는 일본인 거예요. 일본이죠. 아,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완전한 고립상황에 가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5년 동안 모든 교류를 끊어버리고 경제 제재한다고 협박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갈 테니까 해갖고 오히려 일본 경제를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를 복원하겠다고 위안부 협의를 뒤집고 김용공 배상 부분을 민간 기업 보상으로 해갖고 끝낸다는 식으로 지금 이런 매국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단순하게 MB 때문에 온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2달 동안 나라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간첩이네요. 그냥 일본 그리고- 간첩이 대통령이 된 거네요, 그냥. 그렇죠. 이거를 8.15 전에 끝낸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15에 이명박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이 재임 기간에 가장 공을 들였던 원전 사업, 그린 에너지 원전 사업과 위성 산업을 핵심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MB와 싱가포르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사면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정책 방향에서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지금 갑자기 원전하고 위성 산업에 목을 메고 거기에다 올인을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예. 사면 날짜가 8월 15일이 되는 것도 그렇고 8월 15일 전에 일본이랑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있던 위안부 문제, 김용공 문제, 지소미아까지 한꺼번에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해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진짜 토종 외구고 실제 일본인이라 그래도 이렇게까지 충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인이 정말 감동을 엉망진창으로 하잖아요. 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일본인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엔화가 걸레가 됐는데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줄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IMF 위에 안 해드렸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엔화가 걸레가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구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쳐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되고 물론 뭐 음모론이다, 모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보세요. 실물 경기를 이렇게 망가뜨려버렸잖아. 예. 대통령 바뀌기 전까지 매달 무역 수지가 흑자였고 무역액이 증가였고 물론 뭐 일부 원유 가격 때문에 적자고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갑자기 지난 36개월 동안 유지되어 오던 무역 적자가 사라지고 갑자기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부실기업이 됐고 갑자기 수출이 안 돼가지고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2.6%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2%도 될까 말까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한꺼번에 대통령 바뀌었다고 경제가 확 뒤집힌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장부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장부를 고쳐 쓰고 있는 겁니다. 수익은 줄이고 수출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는 방식으로 해갖고 비자금 외부에 조성하고 그 돈으로 갖고 여기에서 다시 공매도 쳐서 주가 떨어뜨리고 그래서 개미들한테 탈탈 털어서 옛날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1600 수준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네. 그때 개미들이 떨어낸 물량들 싼 가격에 사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올려갖고 지금 있는 쪽으로 쭉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 안에서의 의도가 보이고 그런데 이미 주가 조작범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영부인인 이 나라에서 금융감독원장을 검사 출신을 안 칠 때부터 네. 이미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래갖고 잠 자겠습니까?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12시 반인데.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네.
우리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본에서 우익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 친일 그 토착 외구 애들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를 주도했어요. 네, 일본이.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리고 주도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사람들이 본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 뭐 2030들이 움직였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댓글단이 움직인 거거든요.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댓글단이 움직여서 여론을 조작하고 그들이 직접 여론조사니 이런 데들도 그 한 2% 3%만 올리면은 착시 만들어내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0.73%의 그 승리를 가져가 놓고 그리고 나라를 절단내는 그러면서 우리 서민들은 사실은 조금만 어려워져도 정치나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더 그냥 어렵게 하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전부 그 신용불량자 되고 이래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살게끔 만들어야 그래야 비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촛불들을 엄두도 못 내게끔 만들기 위한 한민족의 일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치의 일본화, 경제의 일본화 방향으로 너무 급속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막 밀어붙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우리는 어느 정도 언론에 대한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한편이라고 말로 하면서 그래도 설마 이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지지자들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적인 국민의 공익을 생각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예, 가장 그 도덕적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는 일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를 수 있는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한테 다 몰려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모질이가 들고 있는 상태에서 더 모질한 부하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큰 역풍이 돼서 돌아올지를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잠잠하다고 봐져요. 지금 언론이 죽어버린 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아니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방송을 안 해요. 요즘 굉장히 방송들이 순해지고 흔히 이제 민주당 정치 따라다니면서 민주당 내부 분란 비판하는 방송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내부 분란 비판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근데 그렇죠. 자기는 슈퍼챗이 쌓일지 몰라. 그런데 그거 비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희는 이제 타켓을 예. 우리 줄리 언니를 타켓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개인과 줄리의 동선과 그에 따른 얘기들을 해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그 역경을 받는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옛날에는 그런 쪽에 동참하던 방송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줄리 욕하는 방송이 없어요. 스페인에서 저러고 칠랄레 팔랄레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몇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코인팔이라서 그래. 어? 코인팔이라서 그렇다니까. 대선 전에는 그럼 어떻게 그건 그렇게 열심히 팠었대? 그러니까 근데 대선 끝나고 그때도 나니까 마음이 바뀌나?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그렇게 해야지 또 돈이 됐거든.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솔직히 안 세월이 2012년서부터 우리가 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우리들은 뭐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민주진보 진영의 그 역경들을 보고 그것을 어떤 의미로 나름대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2016년 뭐 촛불 집회 이후에 그 좋았던 시절에 돈 될 것 같아갖고 들어온 사람 꽤 많다니까요. 저는 뭐 어차피 동업자들을 폄하하고 싶진 저도 않습니다만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사실 얘기는 안 합니다. 되도록. 사실 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정말 오래 살아남은 노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들 저는 때. 예, 저가 하는 개인 방송으로 보나 뭐 제가 했던 방송들 쭉 이어 나오고 있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명멸을 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아, 실제적으로. 우리 시절에 같이 시작했을 때 같이 바닥에서 배고팠고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많죠. 그 성수 형님하고 저하고 사실 뭐 별의 얘기입니다. 처음 뵈서 얘기를 나눈 게 예. 우리가 그 새날 지하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그 당시 지선에서 박원순 시장 처음 당선된 날 그렇죠. 그거 이제 토론하는 방송에서 처음 우리가 그거 뵌 거고 아,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해온 건데 예. 그때 생각을 해보면 그때보단 지금 이 나라가 좀 낫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다가도 예. 방송 환경이나 지금 언론 환경을 보면 오히려 지금이 더 엄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미디어 비평을 96년부터 해왔잖아요. 네, 언론이 지금처럼 쓰레기인 건 처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어떤 그 자기가 변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탠스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네, 중립이다 얘들아 그러면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리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윤석열을 보면 돼. 그냥 윤석열이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어떤 걸림돌이 없이 법을 갖다 어기면서까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언론도 그 어떤 거리낌과 수치심이 없이 그냥 돈을 위해 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 거의 일제체 독립운동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같으면 맞습니다, 요즘에. 진짜로. 네, 그런 암담함이 좀 있어서. 자, 이런 신세한탄보다도 이제 조금 네, 이제 우리가 좀 대안들을 그래도 우리 구독자들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지금까지 분석해 본 걸 정리를 하면 세계 전체가 사실은 패러다임의 전환기였고 그 그렇죠. 전환기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패러다임 전환의 천병 역할을 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일본이 그것 때문에 일본 특히 우익이라고 봐야죠. 사실 일본도 우익만 사라지게 되면 정신 네, 차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우익들이 전범이었던 새끼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일본이 저렇게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 후쿠시마 터지면서 망한 거예요. 사실은 네, 저 나라는 끝난 나라죠. 끝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대륙으로 진출해서 지들은 살아남으려고 저 음모들을 갖다 꾸미고 있는 건데 그 음모에 포획된 이기심의 그 결정체들, 쉽게 말해서 간첩들이 네. 정권을 잡고 지금 일본의 소원 수리를 해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알아서 다 알아서.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이게 네. 그러니까 구한말을 갖다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우리 한 말도 사실은 왕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예, 그 밑에 있는 역관들 예, 그리고 그 밑에서 역관들의 돈을 받아서 외국 세력에 매수됐었던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는 장관들이 예, 맞아요. 결국은 나라를 왕도 모르게 팔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끼들이 판사, 검사였어요. 네. 그래서 법조인들이었다고 그 네, 새끼들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잃었던 거는 외교권하고 예, 군대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검찰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 당시에. 그게 경제고 뭐 이거 다 중요하지만 외교와 군사력, 안보와 그리고
지금 있는 법 질서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예. 그 나라를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 뺏기고 지금 안보 위기가 점점 더 현실화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용산으로 옮겨갖고 우리나라의 군 시스템을 사실상 마비를 시켰나? 지금 이제야 와서 이해가 생각해 되는 보면 거죠. 예. 이 외교와 안보와 그리고 법 집행을 독식하려고 하는 저들의 욕심을 예. 그대로 전부 다 우리가 다 당해버리고 만 거죠. 뺏겨버리고 만 거죠. 예. 이미 외교는 망쳤고요. 예. 안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천무가 있고 K9이 있고 K2 전차가 있고 KF-21이 있어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군 통수권자가 그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뭐 장비 없어서 지는 거고 러시아가 장비가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전쟁을, 지금은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거지. 김정은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어떤 절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솔직히 걔네들이 방사포 쏴버리면요 그냥 용산에 떨구거나 서초 아크로비스타 조준해가지고 떨구면 끝나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아직 갖춰져 있지가 않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한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을 못해.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권한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요. 옛날 연평도 포격 때 뭐 우리가 그 보복 포격 F-16 떠가지고 보복 포격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저 연합사 사령관 참모가 전화도 통화 안 돼갖고 결국 보복 포격 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을 통해 갖고는 북한이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나 국지전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쪽에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 방아쇠 자체가 우리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더 오히려 섬찟한 난 거는 그게 더 다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섬찟한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중국이나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네. 북한은 자국 내의 문제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방어판이 있다고 칩시다. 러시아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해주고 북한을 충동질해갖고 찔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계속 러시아에 왜 1억 불 넘는 돈을 지원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무기를 공짜로 대여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파병 논의까지 있다고 하는 썰도 있는데 예. 만일에 파병까지 하겠다고 나올 끝장이에요. 정도 되면요. 끝장이에요. 그때는 북한 찔러가지고 국지전 일어납니다. 그래야 우리도 파병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병 막을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은요, 호시탐탐 지금 대만을 노리고 있지만, 대만은 자칫하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찜찜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9월달 대만 침공론도 있지만, 역으로 9월달에 북한 침공론도 동시에 같이 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대만보다는 북한을 치고 들어갔을 때 명분만 있다 그러면 중국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분으로 북한 내에서 일종의 모종의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김정은의 유고라든지 뭐 그렇죠. 내부 구테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원래 돼 있는 방위 조약에 의해서 중국 군대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는 안 나가요. 나갈 리가 있나요? 그렇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영토를 뺏기는 거고 사실 우리는 중국과 진짜 대가리를 받고 국경을 맞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이 바로 진주합니다. 지금처럼 한미일 동맹을 나토에서 선언해버린 상황에서는 야 우리 들어갈 거야.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럼요. 우리가 우방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또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놈이 지금 우리 안보수석이지 않습니까? 그 자가 안보수석. 그리고 네. 그렇게 한다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그 안보수석의 방침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대통령. 그렇죠. 안보수석이 이명박 때부터 예. 이미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여론에 들켜가지고 쫓겨난 자인데 맞아요. 이런 자를 윤석열이 국민 동의 없이 저 자리에 앉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유지됐던 이명박 때부터
유지됐던 이 프로젝트가 윤석열에 와갖고 완성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수석이 저렇게 중국하고 이제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중국한테 누렸던 그런 호황이나 이런 것들 이제 끝났다. 이런 선언을 해버리는 것은 다분히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해를 했으면 그렇죠. 이- 나토랑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지켜? 그러니까요. 이러고 이제 오리발을 내겠죠, 얘네들은.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의회 권력밖에 없어요. 뭐 의회 권력이 있어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의회 권력을 고치려고 하면 일단 민주당을 고쳐가지고 예. 이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런 얘기 제 개인적인 그 뇌피셜입니다만 예. 결국 민주당도 예. 국짐도 전부 저는 분열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대대적인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또는 이재명 의원이 직접 대표가 안 되더라도 예. 개혁 세력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결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밀려나 있는 이른바 그들이 싫어하는 수박 그룹으로 소속돼 있는 애들은 당 안에서 쓸 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쪽도 지금 분열 상황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당권을 쥐고 있는 이준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천지 쪽의 수수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신천지 계열들의 세력들이 지금 국짐당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윤핵관이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가 없이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국민의당도 국민의힘도 깨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깨져서 남아있는 애들끼리 모여갖고 또 하나의 제3지대를 설립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전처럼 3당 시대로 회귀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자, 개혁된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지금에 있는 국가가 잘못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그걸 꼭 표결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투쟁할 수 있는 선명성이 있는 정당을 만들어내야만 윤석열이나 국진당의 폐해를 겪어본 이른바 이찍들이나 기존의 지지자들 또는 중도층들이 선명한 태세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혁민주당에다가 세력을 보태줄 수 있는 거고 그래야 2년 후에 총선 승리를 통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의회 권력을 통한 현재 난맥상들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야 탄핵이란 얘기가 실제로 쓰여질 수 있는 수준으로 갈 건데 예. 과연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정치사에서 얻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예. 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총선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내각제라든지 현재 있는 저쪽이 유리한 기득권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 개편을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 몸부림을 칠 거라면 그걸 어떻게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 개개인의 힘으로 이걸 저지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러면 측면에서 한번 알려줘야지 우리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연령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독재 정권을 갖다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서도 지금 충분히 민주적인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추수꾼들의 그런 작태만 아니라면, 건빵님 너무 감사합니다. 추수꾼들의 작태만 아니라면 충분히 상황들을 객관적 정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우선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정말 날카롭게 살아서
그 지금 당장 돈 된다고 이슈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얘기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개딸과 같은 그런 그 자발적이고 아주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과 어떻게 연대해 가지고 이 개혁 세력들이 실제로 민주당을 장악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다양한 대안과 논의들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권력이 그나마 의회 권력이기 때문에 의회를 이용해 가지고 작은 승리라도 하나씩 맛보게끔 하면서 여기가 깃발이다, 여기로 다 모여라 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갖다 주면서 투쟁을 그 지휘해 나가는 그런 형태. 예전에는 우리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길거리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싸울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실질적인 그런 그 성취들을 갖다 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직화 해내는 그 과제들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신제가 뭐 치국평천하라고 예, 일단 우리 자신들이 깨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집안인 그 진보개혁 성향의 민주당의 개혁을 이뤄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의회 권력을 통한 견제를 하고, 예. 그리고 진정한 개혁 세력의 승리를 찾아낼 때까지 예. 끝까지 열심히 해야죠,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네. 자, 이 타임에서 좀 깨알같이 그 요런 정보들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대감의 연속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네. 삼부토건 오늘도 엄청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2% 넘게 올렸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조정이 됐어요. 너무 눈치 까게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이었어요. 좀 삼부토건이 이렇게 올라가고, 실속 다 챙긴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장 크게 웃었다. 이게 터키잖아요. 그렇죠. 터키가 막말로 야, 나토 스웨덴하고 핀란드 들어온 거 나 반대, 야 수틀리면 나 진짜 나 러시아랑 친하게 지낸다, 이런 식으로 나 얘기해가지고 시리아 쳐들어갈 거야. 그럼 기름값 200달러다 이러고 협박했죠.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결국은 터키에 금지되어 있던 F 계열의 전투기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투기들을 살 수 있도록 예. 차관이 선공여가 될 겁니다. 선공여. 차관이. 예. 그 차관까지 예. 줘가면서. 그렇죠. 돈을 줘가면서 이 돈으로 무기 사라고 돈을 먼저 주는 거죠. 무기값을 미국이.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외교의 천재가 문재인 대통령 말고 또 이재명이라고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 자산을 빨리 외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실은 한 20분, 25분 이 정도 연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재밌게 명쾌하게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요, 저 송 작가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밤에? 아니, 이게 제가 네. 형수 형님이 약속 한 가지만 좀 할 수 있어요. 어떤 약속? 제가 저보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랑 방송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유튜브 업계 3대 말 많은 사람이 정청래, 형님, 그 안진걸이야. 내가 세 분이랑 다 해봤는데 안 맞아, 잘. 근데 내가 오늘 많이 참았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예. 오늘처럼 잘 참아주면 예. 내가 콜라보를 이렇게 이제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출연해서 할 마음이 있습니다. 대신에 예. 오늘 한 영상은 제가 예. 다운받아가지고 예. 재편집해서 저희 방송에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 작가 네. 앞에서는 내가 입을 좀 닫겠다. 네. 네,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네. 네, 그렇게 그래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 작가 TV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요청이 와갖고 깜짝 놀랐네. 한 10분만 하기로 하고 김성수 TV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